안녕하세요, 유정씨입니다. 나는 완전 유니크하고 어디서 찾기 힘든 고퀄리티 정보를 블로그에 적었는데 왜 내 블로그는 일반 문자 수가 적을까? 열심히 1일 1포 하고 있는데 왜 내 블로그는 일반 문자 수가 이렇게 안 늘어날까? 하는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내 블로그의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블로그를 하면서 일반 문자 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만한 주제를 썼거나 궁금해할 만한 주제이지만 안 궁금해 보이게끔 썼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면 이건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체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생각을 좀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가 쓰려고 하는 주제에 대한 가장 큰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최대한 좀 대중적인 주제로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 국내 여행으로 주제를 잡아보겠습니다. 국내 여행이라고 하면 왠지 제주도, 속초 이런 식으로 지역을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지만 우리 가볍게 가보시죠. 일단 국내 여행부터 검색해 볼게요. 이 국내 여행이라는 것을 검색을 했을 때 밑에 나오는 자동 완성이라든지 함께 많이 찾는으로 보이는 연관 검색어 그리고 스마트 블럭만 봐도 사람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 완성과 연관 검색어, 스마트 블럭을 그냥 이런 거 궁금해하는구나 하고 그냥 날리지 마세요. 자동 완성, 연관 검색어, 스마트 블럭에 나오는 단어들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세부적으로 한 번 더 검색을 해본 거고 이것들을 네이버에서 모아준 거예요. 정말 한 번만 쓰고 말 거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국내 여행 주제로 계속 쓸 거라고 한다면 이 키워드들은 여러 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날리지 않고 좀 저장을 해두면 좋겠죠. 특히 스마트 블럭은 사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떤 걸 계속 궁금해하는지 적어두면 좋으니까요. 저는 요즘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마인드맵 어플인 이드로우 마인드에다가 기입을 해두고 있어요. 이 스마트 블럭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재밌는 키워드도 보이는데 아이와 국내 여행과 아이랑 국내 여행이 다른 스마트 블럭으로 잡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검색하는 이 조사 같은 것들도 미묘하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적어두게 되면 나중에 기억할 수가 있겠죠. 국내 여행은 누구랑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이런 쪽으로 스마트 블럭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일정 같은 경우는 2박 3일 국내 여행을 본다 그러면 1박 2일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당일치기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가는 여행지가 정해졌다면 한 번 더 디테일하게 검색을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블럭을 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여행 관련해서는 요만큼을 조금 잠시 적어뒀어요. 이 정도만 적어둬도 블로그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조합이 됩니다. 예를 들면 1월 부산 1박 2일 국내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블로그를 쓸 때마다 하나하나 검색을 하면 사실 생각이 굉장히 많이 좁아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키워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은근 의도하지 않을 때 많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마인드 매핑으로 적어두게 되면 추가적으로 내 생각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짝 꿀팁을 풀자면 내가 전라도 익산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익산은 아주 큰 도시거나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스마트 블럭이 좀 많이 약한 편이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거 말고도 막 스마트 블럭 없는 키워드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럴 때 좀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꿀팁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근처 여행지면 좀 더 시너지가 나는 키워드들이 많거든요. 익산 근처에 유명한 도시가 군산이 있으니까 군산 여행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일단 자동 완성에서부터 뭔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산 여행에서 군산 여행 코스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익산 여행 코스 이런 식으로 도시만 살짝 바꿔가지고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스마트 블럭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군산 시내 여행, 군산 여행 주차, 군산 여행 숙박, 익산 군산 여행도 같이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를 군산이라는 시를 익산으로 바꿔서 익산 시내 여행, 익산 혼자 여행, 익산 당일 여행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바꿔주면 사람들이 그 여행지에서 궁금해할 만한 키워드와 그 여행지를 조합해가지고 쓸 수 있겠죠. 너무 많이 적었다 생각이 들면 살짝 숨겨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우 마인드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기능도 한번 살짝 이용을 해볼게요. 과연 이게 우리가 블로그 쓸 때도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것인가? 조금 큰 소재이긴 한데 국내 여행지 추천이라는 스마트 블럭이 국내 여행에 있었어요.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국내 여행지 추천 스마트 블럭을 보면 약간 테마 여행, 뭐 온천, 기차, 나중에 뭐 봄 되면 벚꽃 이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혼자, 그리고 11월, 12월, 일정별, 시기별 이런 키워드들이 스마트 블럭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까지를 보고 나서 이드로우 마인드에 있는 기능을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이드로우 마인드의 AI 기능인데 이 생성하다를 누르면 원클릭 마인드맵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마인드 매핑을 해줍니다. 국내 여행지 추천에서 마인드 매핑을 한번 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뿐인데 자연경관, 문화유적, 도시관광, 테마여행 이런 식으로 큰 주제를 나눠가지고 거기서 마찬가지로 소주제를 나눠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테마여행은 조금 더 자세히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생성하다를 눌러서 5가지 질문하기를 누르면 이 키워드에 대한 좀 세부적인 질문을 스스로 해주더라고요. 이 중에서 이 질문 좀 괜찮은데? 싶은 게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추가 마인드맵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생각을 했던 게 인플루언서 뾰족한 주제 찾으시는 분들한테 은근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각 분야에서 주제가 굉장히 뾰족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예를 들어 자연경관 전문 인플루언서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디를 가보면 될지 어느 부분을 포인트를 주면 될지가 약간 머릿속에 그려지는 느낌이랄까요? 역사, 문화, 테마 관련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대로 참고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버튼 하나 누르는 걸로 글을 다 써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확장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한눈에 보여주고 그리고 단어별로 딱딱딱 있으니까 이제 다른 쓸데없는 말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저는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놓고 나면 키워드는 나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감이 안 온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얘한테 질문을 좀 던져보는 거예요. 나한테 질문을 좀 해봐봐. 그러면 이 5가지 질문 중에서 내가 이 부분을 내가 궁금해했던 거였어. 그러면 다른 사람도 궁금해하겠지? 이 부분을 마인드 매핑을 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사실 여행 쪽은 이 질문이랑 그 마인드 매핑이 살짝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테스트를 해보다가 가장 흥미로웠던 질문이 뭐였냐면 블로그 수익화 방법이라는 키워드를 여기다가 두고 여기에 5가지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들이 은근 내가 좀 관심 있어 하는 질문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마인드 매핑을 시켜봤죠. 블로그 수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애드센스가 아니라 애드포스트잖아요. 애드포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제휴 마케팅, 어필리에이트를 할 수 있는 것도 가이드를 주고 나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블로그 수익화를 위해서 온라인 강의를 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가이드를 내려주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주 답변이 뾰족하다, 나한테 딱 맞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더 브로드한 답변을 주긴 했지만 생각에 물꼬를 트일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AI는 약간 교수님이 대학원생 굴리듯이 빡빡 굴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교수님이 할 법한 질문까지 만들어준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소재를 자동완성, 연관검색어, 스마트 블록으로 쭉 모아가지고 마인드맵에 다 정리를 해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궁금해 보이게끔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제목 짓는 영상을 2개나 만들어서 올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영상 길이가 좀 길기도 하고 다 끝까지 보더라도 뭔가 좀 힘들어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미리 적어둔 키워드들을 조합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가 가득 찬 블로그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가 나열되어 있으면 이걸 하나하나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익산 혼자 여행, 그리고 뚜벅이 여행이었고 여기서 숙소를 묵었단 말이죠. 그러면 익산 혼자 뚜벅이 여행, 이건 속초 여행이 아니니까 그냥 익산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 줄을 나열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전라도 익산 혼자 여행, 뚜벅이 여행자도 묵기 좋은 숙소 추천, 이런 제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노드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나는 대로 조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1월 국내 여행, 익산 군산 1박 2일 여행 코스, 이런 식으로 제목 조합이 가능한 거죠. 키워드들 중에서 반복되는 거 제거하고 우리가 읽기 좋게끔 배열만 다시 해줬는데 예쁜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이미지 파일이나 PDF로 내보내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폰이나 태블릿에 이미지로 저장해두고 자주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다른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블로그 글을 다 써주는 것도 너무 좋은데 사실 제가 자주 쓰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주제는 글만 쓰는 데는 한 20-30분이면 충분히 써요. 그래서 전체적인 얼개를 짜주고 이렇게 구조화만 시켜주면 이 키워드들을 자연스럽게 엮어서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쓰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약간 이건 여행이랑 다른 주제이긴 한데 이제 곧 결혼식 시즌이고 이사 준비 시즌이어가지고 저는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랑 이사할 때 확인해야 할 것 관련된 포스팅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거를 얼마나 잘 확인을 해줄까 싶어가지고 이드로우마인드 AI를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러프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저에게 물꼬를 좀 틔워준달까요? 예를 들어서 이 이사 날짜 정하기라는 말을 봤을 때 이사 길일 같은 거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포스팅 쓰면 좋겠다, 이런 것도 생각이 들었고 이사업체 선정 시 주의사항, 이런 것도 포스팅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장 및 정리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사할 때 버릴 것, 포장이사와 반포장이사 비교, 이런 키워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새집 체크리스트는 요즘 신축 아파트 체크리스트 같은 건 스마트 블록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잡아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이 부분들을 조금 보강을 하려면 당연히 추가 검색을 좀 하긴 해야 되지만 저의 생각에 물꼬를 틔워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유용했다. 블로그 일반 문자 수가 늘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못 써서가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조금 정리가 덜 된 거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와 남들이 생각하는 키워드가 조금 다르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는지를 한 곳에 잘 정리를 해두고 거기서부터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일반 문자 수를 충분히 많이 늘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즐거운 블로그 라이프를 응원합니다.